1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예, 장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오프닝을 네. 사실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보다 다시 보기 편집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많겠죠. 네. 이른 시간이고 네. 또 일어나자마자 제 얼굴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죠. 예, 푸근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고. 그래서 원래 예. 출발이 한 몇천 명이 들어오면 좋은데 네네. 약간 좀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요. 네, 네. 지금 이 오프닝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미라클 모닝, 미라클 미라클 모닝의 상징이 뭡니까? 성공. 아, 이런 게 성공.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저희와 네. 힘찬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예. 네,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마감을 보고 시작하는 게 네. 여러분들 운이 좋아집니다. 라고 어떤 말씀하시죠. 맥락이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네. 기분 좋게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요,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잠시 후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에 남자셨는데 이제 수요일에 이번 주만 나오시는 이제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내년에 방산주를 봐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는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주제를 하나 정해서 미국 시장의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마르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요. 나 잡힐 네. 때 물에 아, 드셔야죠. 예, 예.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뜨거워서요. 네네. 뭐가요? 시장이요. 너무 뜨거워서 네. 예, 물로 좀 식혀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네. 갑자기 우리 김 프로님이 들어오셔갖고 야 오늘도 사상 최고치잖아. 이게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빨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있어요. 네,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한간에가 네, 한간에 아니고. 예. 저희끼리만 네네. 이 안에 존재하는 거죠. 네, 네. 뉴욕 증시가 네.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그 전에 글로벌 라이브 시작했을 때도 계속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예, 좋았죠. 좋았습니다. 약간 그런 게 여기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미국 시장과 민첩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하나만 더 프로 하나 하시죠. 더 하시죠. 뭐 할까요? 너무 힘들어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이 자. 지금 몇 번째인 거죠? 7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그렇죠. 딱 이 느낌. 아, 뜨거. 예, 딱 이 예.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대 지수가 모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연중 최고가도 아니고 사상.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채업자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좀 이따가 예, 좀 이따 뵐수 오시니까 있어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예. 약간 아니, 이상한, 예, 약간 어제 저희가 4대 지수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 네. 예. 근데 이제 S&P 500, 다우, 나스닥은 공이 각각 0.3%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네. 옆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네, 약간 네. 찡그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제가 그 트위터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약간 아씨 너네 허츠 싸게 살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허츠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약간 빠졌는데요. 네. 약 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네.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주요 종목 상황을 좀 볼 건데요. 1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테크주가 힘을 쓰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애플은 실적 부진에 약간 시달렸지만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2번은 엔비디아인데요. 네. 엔비디아인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15일 동안 이틀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안 정말. 힘든가 봐요. 뜨겁기 저렇게 네. 뜨거울 수 있을까 네,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 정도의 웬만하면 상승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3번은 일부 금융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웬만하면 쉽지 않은 건데 금융주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4번 테슬라입니다. 3%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원래 이 허츠 소식이 아니어도 원래 실력했대요. 그쵸. 원래, 좀 원래, 쉬려고 했는데 때마침. 때마침 네. 나온 거라서 원래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흐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5번이 힘을 쓰는 그런 모습 보이는 헬스케어 업종이었습니다.
화이자가 좋은 시작 발표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강세를 보였고요. 6번은 어제 엑슨모빌이 네. 매도에 나와서 약간의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약간의 빠지는 모습 이것도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좀 빠지면서 약 1% 하락을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충 보게 되면 뭐 녹색이 많습니까? 붉은색이 많습니까? 녹색이 더 많죠. 녹색이 더 많죠. 네. 크기로 보기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 지금의 사상 최고치 랠리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다우가 네. 갔고요. 그 다음에 S&P 500 갔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갔고 그 다음에 중형주였는데 원래 오늘은 소형주였거든요. 네. 소형주가 오늘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카페 앤피에서 다시 올린 거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소형주가 만약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소형주만 남았기 때문에 네. 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럼 대형주는 뭐냐? 음. S&P 500 지수가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좀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네요. 너무 심했죠. 네. 너무 심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약간 과열되는 게 아니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지표인데요. 네. 에이비스 버짓이라는 렌트카 업체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원래 별로 돈을 못 벌었다가 네. 허치가 상장 폐지가 되자마자 독주합니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그 허치랑 뭐 에비스 버치 두 종목밖에 예, 두 개밖에 없었나요? 없었는데 하나가 망하니까 물론 그 회사는 약간 불행이지만 이 친구는 좋아진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4배가 올라갔습니다. 이 최근이라는 거는 예, 1년 동안에. 아. 1년 동안 4배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제 하루 만에 3배까지 장중씩 올라. 그러니까요. 차트가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많이 올라가던 차트가 과거 차트가 얌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데. 평온해 보이는데 아주 급등락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고점이요. 545달러, 218%가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끝난 것도 역시 357달러 끝나면서 2배가 딱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니 보였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일까는 아니, 뭐 장중에 진짜 잘 그러면 안 되지만 모르겠습니다만 단타만 해도 몇 이게 이제 제가 번씩이니까. 봤더니 기사가 실적이 좋은 건 맞아요. 네. 좋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약간의 투기적인 매매가 몰리면서 약간 밈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헤지 펀드 하루에 6조 원을 벌었다. 이것 때문에 6조 아니 원. 그러니까 그 6조를 벌었다는 게 뭐 매도를 했다는 일부 겁니까? 팔면서 6조 원을 벌었기.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배가 올라왔는데 정리해야 가만히 되죠. 보고만 있겠습니까? 네. 그럼 팔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해치펀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일부 개인분들이 만약에 이 대열에 합류한다 그러면 네. 약간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좀 멀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걸리는 게 이 에이비스 버짓의 심볼이 카입니다. 카. 굉장히 대표성 너무 있겠네요. 쉬워요. 또 외우기 쉽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참고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달 그 이번 11월 순매수 상위 종목에 카가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렇습니까? 드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방송을 잘라낼까요? 요것만? 아니에요. 어쨌거나. 잘 근데 판단하시겠죠. 그 우리 여돈 앵커 혹시 네. 제주도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럼요. 최근에 아니 작년에요. 제주도에 초였나? 렌트카 차량 값이 너무 올라갔다는 거. 너무 비싸요. 진짜 엄청 너무 올랐죠. 비싸요. 차를 뭐 그래서 가져가고 싶다 요즘에는 집에. 아예 그 배로 탁송을 해서 네, 그렇죠. 내 차로 차라리 다니는 게 더 편하고 어. 낫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뉴스 봤더니 소형차인데 원래 한 2, 3만 원 하던 차가 네. 10만 원까지 맞아요. 올라갔더니 엄청 그러다 비싸요.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물론 실적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과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따끈따끈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죠? 배드베스 앤 비욘드라고 하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 소매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인수한다면서요? 인수요? 인수가 아니고 그 MOU 체결? 그게 아니고 이 기업이 네. 약간 전략적으로 에이비스 버짓이 확 올라가면서 네. 약간 밈의 분위기가 깔려 있을 때 자기도 뭔가 발표한 게 있어요. 시간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크로고 같은 어떤 대형 백화점과 네. 제휴를 맺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바이백을 진행해 볼까? 뭐 이런 거. 볼까? 예, 볼까 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는 바람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면서 시간 내에서요. 7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너무 이제 대형주 다 올라가고 좀 웬만한 좋은 종목들이 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작은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낼 게 없을까 하는 그런 심리에 또 이런 밈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제 포모라고 하잖아요. 포모, 피어 미싱 아웃이라고 해서 보통 네. 놓친 분들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이런 거 갑니다. 나는 엔비디아 어떤 분들은 막 엄청 벌었다, 두 배 네. 벌었다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안 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급등주. 이런 거 잡아서 하루 만에 역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보이시는데 조금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네. 여동네과 과거 좀 해봤잖아요. 그런 거. 제가 네. 어렸을 때 20대 때 멋모를 때 해봤죠. 큰 코를 다쳤죠. 그래서 코가 좀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 컸어요. 더 컸는데. 근데 대부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사실 주식은 조금 그런 투기적인 매매는 항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을 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운이 정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셨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이 속도를 웬만하면 올라가고 내려간 속도를 아마 개인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네. 투자하시기는 마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미국장이 다 이렇게 너무 투기적인 거 아니냐? 냉혹한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냉혹한 부분? 냉혹한 네. 기업인데요. 체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체그. 체그? 체그가 뭐냐면 최근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체그. 온라인 교육을 했던 온라인 그런 기업. 교육?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또 학원 가는 게 거기는 쉽지도 않을 테니까요. 제가 어제 이 라이브 때 글로벌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라인 교육을 하면 네. 딱 화면은 딱 보고 있습니다. 눈도 그대로 있고 손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손을 막 해서 막 스마트폰을 엄청 움직여요. 우리 아들이 아들이 아니고 저는 지인이? 제가 수업을 예. 직접 온라인으로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못합니까? 네, 딴짓해요. 집중을 하면서 양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밑을 딴짓하죠. 야, 내가 얘기했죠. 야, 이렇게 어떻게 눈은 그대로 하는데 밑에 이렇게 하고 있냐. 했을 때 멀티태스킹. 대단한 그런 거 보여준. 어쨌거나 네. 그게 되겠냐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면 나간다 그러면 신 선생님 직접 보고 수업 받겠다 하는 친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집에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딘가를 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좋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저희들이 큰 그림이 뭐냐면 네. 앞으로 우리가 팬데믹 때 뭔가 올라왔던 기업들이 팬데믹 서서히 끝나간다 그러면 그들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좀. 일단 뭐 준비디오나 펠라톤 같은 기업들도 물론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조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실적이 부진했고요. 전망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비들이 투자 의견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팬데믹 터지자마자 주가가 3배 올랐는데 다시 제자리입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네, 많이. 이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출장을 갔다 온 거예요. 출장을 1년 반 동안 네. 갔다 왔더니 내 주식은 왜 그대로지? 최근에 올랐다는데 최근에 올랐는데 최근에 내 주식은 왜 이러지? 해서 최근의 상승을 완벽하게 되돌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냉혹한 미국 주식 현실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 네. 약간 또 사람들이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집에서 뭔가 운동을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데가 또 좋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부분도 있어서 나는 팬데믹 이전처럼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있겠죠. 대표적으로 저는 준비디오는 좀 계속 할 것 같아요. 편해요. 준비디오가 편하고 그다음에 화질이 다릅니다. 다른 네네. 거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지만 펠로톤 같은 거. 운동은 좀 예. 밖에서 해야지 또 예, 느낌이 밖에서 하거나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바람을 맞고 싶어 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그걸 뜯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전거를. 안 되죠. 예,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하여간 그런 기업들이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며칠 뒤면 펠로톤 시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펠로톤. 펠로톤의 네. 실적은 사실 이제 가을 접어들고 하면은 운동을 좀 덜 하게 되죠. 저는 그 기업의 실적이 약간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이런 걸 보이듯이 네. 약간의 여행 관련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여행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관련주는 지금부터 조금 달려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여행 관련주 저희 관련해서 지난주 안석우 팀장님과 한국주 좀 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항공주도 다시 어떻게 좀 날개를 좀 펼칠까요? 항공주요? 네. 항공주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 트립이 좀 돼야지. 예, 저는 비즈니스舱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안 타십니까? 전 퍼스트 탑니다. 예. 혹시 입석이라고 하실까 봐 입석을 안 합니다. 입석은 없고요. 어쨌거나 그런 흐름을 좀 읽으시면 아마 좀 우리가 사야 될 주식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의 팬데믹의 중심에 있던 기업들이 주가가 빠진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재 개그를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야 할 텐데 또 아침부터 뭐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하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혹여나 계실까봐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심어드린 건데 과거에는 말이죠. 너무나 비행기가
비싸고 사람이 입성이 많아. 있었어요? 입석을 한번 고민해 볼까 했죠. 아. 딱 어깨를 딱 묶은 다음에 네.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불편하겠죠? 그 단거리 뭐 1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뭐 14시간 동안 미국 가는데 입성은 좀 힘들죠. 그걸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네. 잠시 후 2부에 네. 우리 안 부장님 모셔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 본부장님과 함께 어제 시장 정말 전반적인 부분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함께하라. 부자들 기업과 부자들 산업과 주식인원에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강방천 존 리의 첫 합동 프로젝트.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네이버에서 나의 첫 주식 교과서를 검색해 보세요.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자,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면 저희도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아침에 혹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로 놀러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광고 나가는 네. 동안 네. 정말 그게 있었는지 저는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알려주시죠. 진짜 있더라고요. 네, 정답. 네, 네. 그러니까 효율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비행기 운행은 사람이 이게 비스듬히 그 비행기 판때기에서 놓고 45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서 가는 거 아니면 네. 완전히 누워서 가는 거 음. 디자인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무슨 어. 화물처럼 그렇죠. 네. 싣고 간다라는 느낌이네요. 비행기는 효율이 중요하니까요. 많이 실어 나를수록 좋은 더 많이 거니까. 태우기 위해서. 네. 편안한 것보다는 네네. 그냥 효율을. 그런 연구들을 엉뚱한 연구들 많이 하잖아요. 해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실현된 거는 그렇죠. 없었죠.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인가 한번 실제로 가장 뭐 효율을 높여서 또 새로운 방식을 연구했다고 제가 그 이미지를 본 네. 적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겠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이게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인데 네. 거의 선 자세와 앉아 있는 자세 중간. 음.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네. 척추의 건강, 네, 뭐 그런 건 편안함 중요하지 이런 않죠. 건 무시하고 한 번에 많이 실어 효율만. 나르는 거. 한 번에 많이 실현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네. 하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팀장님과 함께 방산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저는 네. 사실 전쟁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방산주 투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북한에서 뭘 쐈다 네. 하면 항상 테마로만 접근하는데 미국은 좀 결이 다른가요? 미국도 사실 재작년까지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네. 뭔가 액션을 하면 미국 주가도 조금씩 흔들렸는데 재작년부터인가는 반응이 없습니다. 거의. 그쵸. 이게 학습 우리나라도 효과가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늘 그래 왔으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경향이 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보여요. 최근에는. 원래 성격이 호전적이지 않으시죠? 저요? 호전적이다. 누구랑 싸우려고 그런다. 한번 싸워볼래? 뭐 이런 거 원래 안 전투적이지. 하시잖아요. 그런 건 중학교 때 이후로 네. 중학교 때는 좀 중학교 싸우셨어요. 때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하여간. 중학교 때는 이제 욱하는 이유 사춘기 때라서 그런데 지난주에 록히드 마틴 실적이 약간 부진했고 네. 역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진짜 좋은 방산주가 뭔지 알아보려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서 네. 그리고 안 좋아서. 많이들 관심이 없으셔서 네. 이럴 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네.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일단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방 산업, 그러니까 방위 산업체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각 국가에서
잡고 있는 예산이겠죠. 국방 예산. 예산.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미국의 국방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예산보다는 실제로 집행된 비용을 정리한 건데 BBC에서 그림을 좀 가져왔고요. 재미있는 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거의 7년 연속 국방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군축을 하면서 비용이 쭉 줄었는데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네. 계속 국방비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다시 늘리죠. 늘려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호전적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렇죠. 중국과의 파이팅 갈등도 넘치죠. 계속 더 일부러 만든 경향도 없지 않고 또 무역에서도 무역 갈등이 계속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이미지 그 그림을 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2017년에 가장 지금 낮은 국방 예산을 기록을 하고 6,10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한 다음에 이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부터는 계속 증가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거의 15% 가까이 증가해서 7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2019년, 2020년까지는 거의 2%에서 3% 계속 국방 예산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러면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 방위 산업체들의 매출은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2020년에 보면 2021년 보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그 비용이 인플레까지 감안하면 0.3%는 오히려 줄어든 거잖아요. 팬데믹, 코로나19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의회에서 이제 정권 바뀌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텐데 실제로는 그 영향이,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감축한 영향이 올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7,530억 달러로 올해보다 한 1.7%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국방 예산이 줄었다가 내년에 다시 증가한다면 올해 방위산업체들의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중요한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방산업체들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5대 방위산업체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보잉,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렇게 5개의 업체가 있고요. 국내 투자자분들도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은 매매를 좀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유도 좀 하고 계시고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상황상 크게 관심을 못 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방산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 로키드 마틴이 2020년에 625억 달러. 그 전년 대비해서는 한 11% 증가했고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아마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하실 텐데 레이시온이라는 회사랑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합병하면서 2020년에 합병하면서 새로 탄생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하고 뒤에서 잠깐 그림 보여드릴 건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레이더하고. 그리고 보잉은 다 아시죠? 예. 보잉은 꾸준히 매매를 계속 하고 계신데 방산 부문은 사실 매출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좀 줄어들었고 가장 큰 영향, 보잉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영향은 아무래도 민간 항공기 쪽이 가장 부진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보잉은 방산 비중이 전체의 한 56%로 주요 5대 방산업체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비분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도 314억 정도 되고 14억 달러 정도 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방산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대비해서는 로키드 마틴 정도, 노스롭 그루먼 정도만 증가를 했고 그 외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기업이 뭔 회사들인가 네. 하실 것 같아서 좀 그림을 준비했는데 밀떡이신 분들은 많이 아시고 네네. 밀리터리 덕후. 금방 아시죠. 네. 일단 로키드 마틴은 세계 1위 방산업체이기도 하고 F-35 전투기로 유명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매출 기준으로 세계 2위 업체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이 크루즈 미사일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업체가 보잉이고요. 세계 1위 민항기 업체고 요즘엔 보잉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공중에서 전투기에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 공중급유기. 요게 요즘에 아주 쏠쏠하다고 합니다. 매출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최신 전투기들은 기름을 많이 못 싣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중무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거리로 되게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려면 공중에서 급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공중급유기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있는 가능하지?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비행하면서 날아가는 중에 그 기름을 발로 넣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 보시면 2대 전투기가 급유를 받고 있어요. 아, 뭐 연결돼 있는 네,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게 쭉 기름을 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딱 네. 맞으면 전투기하고 예. 맞춰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일종의 도킹을 한 다음에 급유가 되는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기름을 넣을 때는 엔진을 끄라고 들어갔고 맞아요. 끄는 게 아니, 좋죠, 샤에. 네. 안 끄십니까 혹시? 아, 끄죠. 당연히 끄죠. 꺼요. 다 네. 끄잖아요. 비행기도 꺼야 비행기도 되니까. 끄면 어떡하지? 아, 비행기는 참고로 이 발화점이 높대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불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다이하드 영화 2였나요? 네. 크리스마스 때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네. 그 주인공이 네.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을 그 붙이죠. 불을 붙이잖아요. 어. 붙어서 비행기가 터져요. 네. 있을 수 없는 얘기래요. 아, 있을 수 없는 네, 불이 얘기다. 안 붙는다고 합니다. 어. 네,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실 예. 아, 거고요. 오늘 내용 저한테 너무 어렵네요. 네. 아니, 뭔가 이런 미사일, 이런 전투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남자분들은 이제 몰라가지고, 혹하실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4위 업체는 노스롭 그루먼이고 스텔스 폭격기하고 요즘에 드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글로벌 그 무인기. 요즘에 전쟁 영화나 이런 군사 관련 영화 보시면 미국의 뭐 텍사스나 이런 미국 군사 기지에서 드론을 조종해가지고 네.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중동 그쵸. 지역의 극비 지역에 가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맞아요. 공격하는 경우 보시잖아요. 네. 그런 항공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세계 5위 업체고 탱크, 핵잠수함 뭐 여러 가지로 다 이것저것 다 하는 그 방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커가 GD네요. 네, GD예요. 오, 아마 GD. 이거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5-5개 업체 있고 그 외에도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 5대 업체는 실적 발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26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네. 실적 발표를 다 했는데 대부분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은 EPS가 매출이 안 좋은 겁니까? 전망이 안 좋았습니까? 매출도 대부분 그러니까 일부는 좋고 일부는 안 좋았는데 전망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전망이 안 좋았죠. 앞서도 네. 보여드렸지만 방산 예산이 이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민간 부분에 대한 매출 포션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3분기 실적하고 주가 동향 정리를 했는데 네. 로키드 마틴 매출 줄었고요.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도 매출 줄었고요.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매출이 줄은 상태입니다. 대신에 레이시노 테크놀로지는 10% 가까이 증가했고 보잉도 한 8% 증가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가에는 영향을 되게 못 미쳤어요. 대부분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7% 뭐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올랐는데 다음 날 다 빠졌습니다. 네, 바로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 여기 5대 업체 모두가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전 사업 부문이 매출이 부진했어요. 그리고 레이시언 테크놀로지는 민간기 부문만 호조를 보였고 나머지 군사 관련된 부분 다 부진했고요. 보잉도 민항기가 그러니까 737 맥스가 다시 생산이 돼서 인도되면서 매출이 좋아졌지 국방 쪽으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스롭 그루먼도 대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해군 쪽이 10% 증가한 반면에 다른 부분은 다 감소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대부분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공급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주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실제로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주가는 뭐 옆에 보시면 이제 수익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40-50% 증가한 상승한 걸로 보이지만 최근 1년 동안은 주가가 안 오른 곳이 없잖아요. 그쵸. 팬데믹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주가를 좀 살펴보면 현재 2019년 말부터 봤을 때 주가가 오른 경우는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가가 빠졌고요. 특히 보잉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네. 팬데믹 전에 이미 그 민항기 두 대가 그렇죠. 그 추락하면서 보잉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거의 보잉은 $40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뭐 $100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금 $200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거고요. 5년 동안 주가 추이를 봤을 때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방 예산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고 지금이 가장 저점이 아닐까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고 그때 뭐 매수나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접점에 있는 그런 섹터들 중에서 좀 관심권을 둘 만한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방 예산을 내년도에는 1% 넘게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네, S&P 500에 있는 지수 중에 네. 국방, 우주항공, 방산 지수가 있어요. S&P 500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지수가 있는데 최근 5년간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2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쭉 빠져서 현재는 최고점 대비 한 14%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방 우주항공 쪽은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ESG 무브먼트가 네. 좀 인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부합- 예, 들어갈 무기, 뭐 마약 네, 안 없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 거의 제외되는 예, 그럼 혹시 섹터죠. 투자도 좀 그런 거에 외면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예.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여동은행 거 그것 때문에 투자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원래 한 네. 원래 한 기백만 원 투자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얼굴 작아지셨어요. 아니 지금 하여간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게 싫다. 저는 평화주의자가. 전쟁을 뭐 싫어하기도 예, 하고 예, 예. 사실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쵸. 제가 네. 뭐 밀리터리 쪽에 있어서 뭐 군대를 가본 적이 사실 아 몰라서 없어서 그것도 맞네. 모르니까. 예, 예. 군대를 가셨으니까 갔다 왔습니다. 예, 아셨을 병장 거고. 제대했습니다. 네, 네. 예, 저도 아실 육군으로 거니까. 병장 제대했습니다. 예.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있는데요. 네. 말도로 박아라. 근데 제가 안 박은 게 지금까지 좀 후회가 됩니다. 군인을 계속 그때도 막 하시려고 그때는 저 때는 돈도 주고 지금도 복지가 돈 주죠. 지금은 되기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 엄청 경쟁이 치열하지만 네. 저희 때 그랬잖아요. 그냥 네, 가만히 있다가 네. 그냥 바로 네. 그냥 너 하사관 할래? 예, 아니면 뭐 바로 장교 될래? 예, 뭐 바로 시험만 보면 돼. 뭐 직업군이 이런. 되는 겁니다. 돈도 받고 그때 할 적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 그러면 뭐 시장에서 아이비들이 보는 전망과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네, 있는지. 일단 5개 업체에 대한 목표 네. 주가하고 투자 의견 정리했는데 대부분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매수 좋네요. 의견이라는 게 향후 1년 동안이잖아요. 1년 동안이고 그리고 의견을 낸 아이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로키드 마틴이 10군데, 보잉이 14군데고 그 외에는 다 10군데 미만이라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는 현재가 대비 한 15% 20% 정도 계속 높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ETF를 통해서 여러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잃지 않는 투자에 더 가깝다고 봐서 방산주를 편입하고 있는 ETF 3개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업체 그 ETF이고요. 이거 외에는 레버리지 ETF 정도 하나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ETF는 ITA이고요. 네. 현재 주가가 한 $105 정도 됩니다. 25억 8천만 달러 정도 운영자산 유지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11% 정도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보잉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XAR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미국 방산주에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 4% 정도 되고 있는데 ITA하고 XAR의 차이는 ITA는 미국 방산주 중에 35개를 시가총액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점이고요. XAR은 동일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동일 겁니다. 비중으로. 그러니까 한 4% 정도씩 그냥 나눠서 거의 똑같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P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방산주에 추가해서 국토안보, 우주항공 쪽에 그 주식을 좀 더 많이 편입하고 있습니다. 54개 종목을 편입하고 있고 시가총액 비중으로 종목을 편입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 ETF들의 최근 흐름도 차트를 네, 좀 최근 볼까요? 1년간 주가 수익률 살펴보면 한 40% 내외 정도 수익률을 보여서 오히려 개별 종목보다는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이개년도 보시면 ITA는 보잉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6% 정도 빠졌지만 그 외에는 11%, 7% 정도 올랐고 그리고 5개년을 보면 상당히 숫자는 매력적입니다. 112%, XAI 같은 경우는 112% 정도 올랐고 PPA도 한 95% 정도 올랐으니까 오히려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통해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올해 4분기 실적까지 보시고 올해 4분기 말에 보고? 네,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상황을 보시고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 좀 더 살펴보시고 내년 2022년도에는 방산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관련 ETF를 좀 관심 종목에 뒀다가 네. 좀 이렇게 많이 빠진다 싶은 그 내년 초 저점 자리에서 네. 국방 예상 증가를 좀 보고 네, 네. 거기에 기대를 좀 네. 해서 올해 말까지 계속 좀 하방 압력이 있다고 네. 보고 내년에는 좀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올해 좀 보시다가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겠다 싶을 때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분야였어요. 어렵죠. 네. 네. 어렵죠. 그리고 또 일반 분들도 무기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그쵸. 얘기하면 미사일이니까 그런 거 하지 네. 정확하게 모델명까지 딱 깨고 오시면 되게 많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밀리터리 쪽 예. 좋아하시는 분들 네,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물론 이제 취미삼아 하시겠지만 네. 솔직히 아는 분들이 투자가 가능한 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ETF가 ETF 로. 나와 보여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산주 얘기하면서 뭐 두 분의 군대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뭐 여성분들이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좋아합니다. 예, 또 오빠가 축구 선수였고 해가지고 축구 얘기 되게 그렇습니다. 좋아하고 예, 군대를 제가 뭐 갔으면 굉장히 잘했을 법한 네. 그런 느낌이라서 예, 군대 얘기 오늘 네. 국방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리고 30대 때 느끼고 있는, 그리고 40대 느끼고 계시고 50대 잠깐만요. 그거는 다음에 오신 분한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상 네. 속에서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또 먹고 살기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 변화를 감지해서 이거를 투자까지 내 자산을 불리는 데까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또 송기령 부사장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또 강의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희 강의 함께 하시면은 변화하는 세상을 캐치를 빠르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네. 혹은 댓글 맨 처음 댓글에 저희가 또 링크 걸어놨으니까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느끼는 세상의 변화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속도일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이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대 때는 인생이 한 20km로 가고 네. 30대 때는 30km로 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안 가죠, 세월이. 세월이 잘 안 갑니다. 안 가요? 네,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슨 얘기를 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바로 제가 끊어야 됩니다. 저 얼굴 보셨는데. 궁금했는데 네, 궁금증을 네. 해결할 수가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뭐 미국 주식 얘기를 하죠. 네. 어제 몇 번 사채 저희 네. 오프닝 때 교수님 뵙고 싶다고. 제 사채꾼이요. 네. 사채꾼. 61번째인데 그것도 중요하죠. 네. 다우 나스닥 41번째 최고가. 3대 지수가 이렇게 손잡고 3일 연속인가요? 본부장님? 3일 연속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이게 올라가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다우지수가 오늘 공식적으로 36,000선을 넘어서 이제 마감됐습니다. 네. 이게 사상 처음이죠. 그만큼 시장에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몇 가지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들 앞선 코너에서 부사장님과 다 말씀하셨고요. 입이 아직 저도 읽지 않은데 어저께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댓글을 봤더니 채팅창 올라온 거 봤더니 거의 한 50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마음속으로 다 응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저도 이제 본부장님이 아니라 부사장님으로 불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확실하게 공식 타이틀이 말씀해 바뀌었어야 주세요. 되는데 자막에. 좋은데요. 네. 뭐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좀 올라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네. 승진하는 거는 제가 안 봐드립니다. 왜요? 아니, 뭐 근데 누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니 뭐 저희는 여러분들 사장이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장 네, 네. 그리고 부사장. 이거 뭔가 되게 훈훈한데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부사장님으로 제가 네. 받아들이면서 네. 조만간 네. 데이터로 세상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뭐부터 볼까요? 언더아머부터 바로 보죠. 언더아머. 언더아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것도 보지만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린 3D에 있습니다. 언더아머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인종 차별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이미지가 안 좋아졌었는데 CEO가 새로 오셨잖아요. 작년인가 뭐 나왔는데 그러면서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많이 지금 개선된 거로 보여요. 네. 연간 실적 가이던스로 올려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무려 주가가 16%나 올려갔고요. 실제로 보면 저희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 첫 책을 2016년에 발간했는데 그때 두 번째로 나온 게 언더아머였어요. 첫 번째인가 첫 소개한 주식이 그때는 한데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출판사의 그 모 인사가 그 책 출판하는 거에서 사갖고 저희가 엄청나게 욕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재미가 없었는데 좀 살아나는 이미지였다고 분위기가 보셔야 돼요.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사상체육과 사채꾼이 보여드린 종목입니다. 에스테로더죠. 사상체육과 이제 바짝 붙어서 있는데요. 에스테로더는요. 이제 잠시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약간 따로 있는데 일단은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지금 이번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실적 겨울은 생각보다 별로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럼에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서프라이 체인 이슈죠. 그 공급망 이슈라서 약간 부족할까 이런 약간 톤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사상체육과 이제 바로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네. 되겠고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있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신세계 사이먼 프로퍼티 바로 거기입니다.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잠깐 쇼핑 얘기하면서 네, 얘기했잖아요. 리츠 얘기할 때 소개해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고 서울에 그저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기장인가요? 네. 부산에 그쪽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해외엔 다 있죠. 네. 그래서 해외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쇼핑 가면 이런 데 꼭 들리게 마련이란 말이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에 안 써 있더라도 거기서 사시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간 것이 되겠고요. 룰루레몬도 또 체육가를 갔습니다. 1.3% 올라갔고요. 룰루레몬은 하지만 나이키 같은 것도 뭐 매장에도 사지만 온라인 사지만 또 코스트코에도 사고 여러 가지 네. 사잖아요. 코스트코가 또 1%라면서 또 사상체육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500달러에 바짝 다가서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뭐예요? 쇼핑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쇼핑 그런 거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연말 쇼핑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죠. 어저께 대신증권에서 문연구원님인가도 쇼핑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쇼핑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큰 그림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오늘 이제 주가는 3% 떨어졌습니다. 뭐 장 전에는 6%까지 떨어졌다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양봉이 났는데 여전히 또 아주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한쪽에서는 CNA는 사인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헐츠 쪽에서 또 공식 또 대응했잖아요. 무슨 소리냐. 아직 구체적인 게 딱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도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네. 지금요. 물건이 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건 먼저 받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모르죠. 이 가격 사람들의 때문에 좀 싸우는 내막은 것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제 혼자 아니야 뇌피셜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가 1년에 지금 100만 대 만들고 내년에 150만 대인데 내년 말까지 10만 대를 어디서 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문한 사람도 6개월 걸리는데 10만 대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하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테슬라는 지금 저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 더 보면 이제 약간 부러운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살고 안드로이드를 쓰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넷플릭스가 드디어 오늘 넷플릭스 게임 있죠. 게임을 지금 시작됐어요? 안드로이드에서 일부 지역에 출시한 것 같습니다. 왜 안드로이드부터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가서 검사하는 기간도 있고 자기네가 마켓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여러 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보이는지. 근데 일부 지역, 유럽도 일부 지역이 되는 것 같고 미국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유튜브에 보면 넷플릭스 게임이 지금 들어옵니다. 5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사랑받았던 기묘한 이야기들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 추가받는 것도 없고 지금 그 구독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여하튼 넷플릭스가 오늘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추가 요금 없이 한다는 보고 재밌게 하게 나오면 상당한 또 매력이 있겠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까지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이제 사상체육가 이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상투적인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적 꽤 좋아요. 저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부사장님이나 저 같이 이런 걸 맨날 보는 분들은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 82% 그러니까 55%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실적을 눈높이를 맞춘 기업이 82%고요. 기본이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왜냐하면 눈높이 곱하기 그 평균 그 컨센서스 대비 한 10.5%에서 11% 정도로 상회했기 때문에 지금 왜 올라가느냐? 왜 사상체육가냐?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다. 얘기하면 끝이에요. 네. 아니, 그렇지만 그런 거 보면 약간 미심쩍은 게 있죠. 뭐였냐면 당장 내일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금리가 한 차례, 후년에 2차례 올라간다고 이미 다 상당히 점도표로 지난달에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도 있고 서프라이 체인도 이슈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수 의견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수 의견은 분명히 아닌데 소수 의견일지라도 혹시 공급망 이슈가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거죠. 공급망 이슈가 보면 여전히 한 뉴스잖아요.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영국에서는 실제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 기름이 없어갖고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제 수치를 우리가 늘 말씀드린 숫자를 봐야 되잖아요. 네. 뉴스는 난무하고 겁을 주는 뉴스는 난무하지만 실제 이런 것들에서 공급망 이슈가 되면서 지금 화물에 대한 운송료도 비싸지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지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컨테이너 지수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고 네. 또 하나는 건화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지수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WCI라는 게 딱 칩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은 지수를 써요. 이런 거 다 네. 영국에서 만들거든요. 그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요. 9월 말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물론 다들 알죠. 연초 대비 작년 대비 엄청 올라 있습니다. 여전히 비싸지만 고점 대비 10%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보시면 한 큐빅당 컨테이너 한 대당 얼마 기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10%가 떨어졌어요. 그럼 컨테이너 말고 또 하나가 드라이입니다. 드라이 지수라는 건 발틱 운임 지수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네, 계실 것 많이 같습니다. 들어보셨을 이게 뭐 상관 있다 없더라도 들어보신 분 많을 텐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철강섬이면 철강섬 곡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냐 건화물 같은 건 짓는 건요. 이거는요. 어느 정도가 지금 내려갔냐면 10월 말 고점 대비요. 지금 40%가 떨어졌습니다. 확 내려갔네요. 한참 그러니까 BJ 이게 지수 엄청 왜 올랐다 그랬는데. 내려갔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소용이 없고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보면서 야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수급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연말이라서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 있죠. 네. 분명 있으나 실제로 물으면 저런 화물의 어떤 해상 운임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아하니 지난 2주 전에 얘기했던 JP모건의 제이미 다면 회장이 했던 공급망 이슈는 이게 내년이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모르죠. 저희는 물론 전문 지식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가 최소한 말은 될 수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확인드리지만 이런 공급망 이슈가 나온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은 진짜 공급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물건 못 만들고 어떻게 된 거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왜 그랬냐? 3분의 1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뭐라도 뭐 화장품을 사건 나이키를 사건 뭘 사건 간에 엄청나게 사기 때문에 생긴 요인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건화물 지수와 콘테이너 지수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 이 뉴스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지금. 제 경험으로 뭐 이런 뉴스가. 화물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거 40% 떨어진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 너무 좋게만 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주장이지만 물론 소수 의견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S로더가 제가 어젯밤에 봤던 그 주요 종목의 현황인데 네네. 시작할 때 빠졌거든요. 네.
빠졌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빠진 이유는 뭐냐면 전망에 대한 부분을 낮춘 건데 서플라인 체인 문제 때문에 낮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나오면 이제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또 공급망 이슈 관련된 키워드가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악재인데 잘 버티는 모습 네. 보이고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요가 그만큼 많아서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죠. 살 거니까. 나중에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쪽으로 약간 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이걸 좀 보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런 기사들은 별로 시장에 영향 없는 걸로 지나가는 기사로 오히려 보는 게 좀 어떨까. 조정받으면은 매수의 그렇습니다. 기회로 삼을 수도 저는 그렇게 있겠네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여전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한번 사고 한 6개월 1년 기다리신 분들은 야 이러니까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정도의 해석은 충분한 거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흥미로운 통계 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미국에는 정말 90년 아니면 S&P 다우지수는 13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별의별 통계가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12월이 이제 월간으로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요, 11월 12월 달에 올랐던 확률은 있죠 한 77% 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확인드리면 11월 12월이 플러스 났던 확률 마지막 두 달은 77%인데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요. 2021년은 10월까지 22.6%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10월까지 1950년 이후에 20% 이상 올랐던 10번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10번. 근데 재미나는 건요. 11월 달 평균이 3.7%가 올라갔고요. 12월은 6.2%가 올라갔고요.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보기는 좀 어려운 안 되는데 상승 확률이 100%. 물론 다들 알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통계일 뿐이지만 그리고 지난달은 재미없을 것 같았지만 많이 올라서 그 통계도 틀렸지만 여하튼 11월 12월에 상승 확률은 100%였고요. 평균 상승률은 두 달의 평균은 6.2%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그냥 재미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 오늘은요. 저희가 그 오전 9시 정도에 외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부사장님. 외전이 미주미 있습니다. 외전. 왜냐하면 이게 미주미 외전이 저희가 그 다 못다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를 저희 몇 시야죠? 9시인데 또 좀 당겨줄 수도 있는데 9시 전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로 말씀드린 거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요. 그런 배당 이런 걸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1억 달러 자사주 매입한다고 발표했다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10월 22일까지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요. 2주 전까지 자사주 매입을 신청한 전체 규모가 9,320억 달러입니다. 지금 엄청난 돈이죠. 그럼 2018년에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미 넘어섰고요. 흥미로운 것은 저 파란색 줄 있죠. 하늘색 있죠. 하늘색은 러셀 3000이란 건 1등부터 3층 미국의 전체 주식의 한 3,000개 중에서 지금 자사주 규모가 2%를 좀 넘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잔고 중에 그 전체 수량 중에 그만 미국이란 나라가 이만큼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엄청난 거죠. 저도 깜짝 놀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보면 작년에요. 배당을 줄였거나 중단한 기업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가 배당을 지금 다시 시작했거나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반은 했지만 아직 반은 아직도 여력이 남은 거죠. 아직도 할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배당인에 관련된 걸 여쭤보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포드가 금년 4분기에 배당을 지급을 재개했죠. 엑소모빌은 불과 1센트지만 39년째 배당 기록을 여러분 배당을 인상하는 기록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무슨 그림이죠 이게?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을 전 모멘텀 있을 때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갈 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적자 흑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적자나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이 그림은 배당 인상률입니다. 배당 인상률. S&P 500의 배당 인상률의 그림이에요. 1990년 이후에. 네. 근데 작년에 보면 기준점보다 마이너스 났잖아요. 리먼 사태 때도 마이너스 났는데 올해 고작 배당 인상률이 한 0.6%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아직 화백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배당 인상률이 5에서 10% 정도 사이에 많이 가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내년은 더 좋아지겠죠. 배당 인상이. 그런 관점에서 S&P 500의 배당 인상률 추이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배당도 늘어나고 그리고 자사주도 계속 사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배당 귀족주라 그래서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거. 당연히 그런 거 좋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고
미국에서 지금 69개 기업인가만 분류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VIG라 그래갖고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고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서 하는 기업들을 여러분 조금만 스타디하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자사주까지 사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또 ETF가 또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DIVB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블랙락에 사는 거가 되겠고요. 배당이랑 자사주를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 DIVB거든요. 주주 친화적인 기업 완전 주주 친화 정책이죠. 완전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남은 이제 배당을 안 하거나 자사주를 안 사고 이런 것들이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마존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닌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보면 하나 배당을 받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혹시 그 배당 좋아하시는 국내 분들이 네네. 배당 수익률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배당 수익률만 보고 그러니까 쉽게 배당 받았지만 주가가 빠지는 바람에 맞아요. 남는 게 그런 없는 경우도 맞아. 있죠. 딱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한국에서 이제 요즘 한국 주식에서 많이 하시면 들을 것 같습니다. 되게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그렇죠. 된다. 찬바람 불면. 뭐뭐 통신, 뭐뭐 텔레콤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 그런 계시는데 예, 예. 문제는 이제 배당 수익률은 좋게 나오지만 주가 흘러내리면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없죠. 배당금은 정해져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배당 주가잖아요. 주가 흘러내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모 증권사도 있고 배당 관련된 미국 측이 할 때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대표적인 주식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AT&T잖아요. AT&T죠. 예. AT&T는 지금 배당 수익률을 보면 S&P 500에서 2위입니다. 2위. 그렇죠. 지금 8%입니다. 예, 8% 배당 수익률. 예, 그렇습니다. 8%면요. 정기예금 8년 놔둬야 됩니다. 보통 우리 저축예금 8년 놔도 받을까 말까 하는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근데 8%는 뭐 합니까? 연중 최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이 작고 배당률이 작더라도 배당을 꾸준히 올라가면서 여전히 젊은 주식하신 분이기 때문에 배당금도 조금 올라가고 주가도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들. 그런 거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죠. 그걸 제가 11월 말쯤에 네. 12월? 이번 달 말쯤 이번 달.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타이틀 달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DIVB는 어차피 올리는 배당 올려주는 그런 기업들이 포함된 거니까. 그 좋은 것들 자기네가 좋은 섭렵한 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기업 하나 고르는 게 늘 어렵기 때문에 ETF 소개 많이 해드리는데 ETF에 대한 매력이나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시는, 그러니까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보다 ETF로 투자를 해서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잘 모르겠다. 미국 주식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ETF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서 시장을 좀 경험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벌써 라이브 방송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예. 더 하고 오시죠.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근데 김 프로님이랑 정 프로님이 네, 자리를 그렇죠. 내달라고 지금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